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 우리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은퇴 후 무기력한 노년층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당당한 실버 세대가 되어 사회에 기여할 것인가? 선택은 하나. 이제는 당당한 실버 세대다. 실버 세대가 제2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방법. 지금부터 알아보자. 서울 서초구에 있는 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인력개발원은 실버 세대를 주 시청자로 하고 있는 한 케이블 TV 방송과 업무 협약식을 맺었다. TV를 통해 실버 세대의 취업, 구인 구직 정보를 내보내 취업을 늘리기 위한 전략이다. 취업이 힘든 실버 세대. 실버 세대는 일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사회에서 설 자리를 잃고 있고,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실버 세대의 취업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의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 2000년 우리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들어섰다. 실제 우리 인구 구성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2008년 전체의 10.3%, 2030년에는 전체 인구의 24.5%, 2050년에는 37.3%로 예상되고 있다. 또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게 되면 국가의 노동력이 또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도 어떻게 보면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인력으로 이렇게 기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노동력 감소에 대한 어떤 그 보충적인 효과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55세 이상의 남녀 취업 희망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난다. 또 7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도 취업 의지가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화 사회의 해법은 바로 이러한 실버 세대들이 가진 노동력과 풍부한 경험들을 어떻게 일자리에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어르신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취업훈련센터와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그들이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이가 이제 다 들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노력들에 힘입어 실버 세대들의 취업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2004년 3만 5천 개였던 일자리가 2009년에는 19만 6천여 개로 크게 늘어 앞으로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기회는 점점 더 늘어날 전망이다. 생계를 위해서건 사회 참여와 자아 실현을 위해서건 일을 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의 열망은 뜨겁다. 그러면서 이러지도 간섭을 한 거예요. 그러나 실버 세대에게 취업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니다. 자신이 왜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져야만 성공할 수 있다. 중요한 게 이제 목표의식인데요. 어르신들이 목표의식이 왜 내가 취업을 하고 싶은가, 그 의식이 정확하게 이제 성립이 안 되니까 그 취업을 오래 못 하시고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취업을 하고 싶은 이유가 뭔지, 건강인지 아니면 뭐 시간이 많이 남아서 좀 여가 활동 겸해서 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그걸 정확하게 각인을 하시고 취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버 세대에게 구직 경험이 있냐고 묻자 없다는 답이 83.7%. 이것은 많은 실버 어르신들이 구직 활동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뭘까? 가장 이제 사회적으로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 채용하는데 꺼려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적으로 취업시켜보다 보니까 일단 그 업무에 대한 능률이나 이런 쪽은 제가 볼 때는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더 열의를 가지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연령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지시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껄끄럽다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는데
실버 세대들이 취업을 희망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적극적인 구직 활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구직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느끼거나 또는 자신에게 적당한 일자리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의 일자리를 찾아야 된다. 그 뜻은 뭐냐면 조금 소득을 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좀 힘든 일을 하시다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몸에 맞는 건강에 맞는 맞춤형의 일자리를 또 찾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적성이라든가 또 과거에 또 어떤 일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좀 재미있는 그런 맞춤형의 일자리를 찾아서 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고령자들의 특성에 맞는 성공 취업 전략에 맞춰 새로운 인생을 성공적으로 시작한 이들도 있다. 수원에서 문화재 해설사로 일하고 있는 유재하 어르신. 그는 문화 유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문화재에 대해 설명하는 일을 하고 있다. 유저라고 부르도 요 위가 보이는. 또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틈틈이 담배꽁초 줍는 일도 마다않는데 뭐 잘했다 그러죠 뭐. 네, 그런 걸 생각하면 못해요. 사회에 내가 현직으로 있을 때 어떤 내 위치라든지 뭐 포지션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자존심 같은 걸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저거 할 일을 못하죠. 근데 이제는 나이를 내가 인지하고 나이에 맞게끔 살아야 한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뭐 얼마만큼 되든 내가 살아온 과정대로 또 사회에다 또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거 안 하면 못 살아요. 고령자 취업 10계명. 눈높이를 낮춰라. 프로 정신으로 무장하라. 의기소침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져라. 취업을 이제 하시려고 하는 어르신들의 이제 마음가짐은 가장 중요한 거는 눈높이를 낮춰야 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 과거에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지금 뭐 이런 일을 하는데 이게 맞느냐, 이렇게 그 체면을 생각을 하시는데 체면을 과감하게 접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어르신들은 물론 공경을 받아야 되는 이제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일을 하시는 동안에는 젊은이들 못지않게 잘할 수 있다 하는 어떤 그 프로 정신을 일하시는 시간 동안에는 정말 근로자답게 일에 그 프로 정신을 이렇게 발휘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이 은퇴 이후에 자신감을 많이 잃어버리시는데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과 열정을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령자 취업 10계명. 재취업 교육을 받아라. 발품을 팔아라. 인맥과 경력을 활용하라.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라. 그리고 교육 과정이 있고 뭔가 배울 과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그 분야의 역량을 키우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좀 댁에만 계시지 말고 이제 집 밖으로 나오시라는 거. 나오시면 얼마든지 무료 교육의 기회도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를 지원을 해드리는 곳도 있고요. 예, 나와서 활동적으로 움직이시고요. 또 인맥이 있으신 분들은 인맥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큰 일자리가 아니라도 소일거리로라도 어떤 회사 관리를 도와주는 그런 일자리도 있으니까 예, 지인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일자리 구할 때도 좀 신중하게 보시라는 거. 요즘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직업 소개서도 뭐 얼마 유료 서비스를 유료로 직업 소개를 해주는 곳도 있지만 인터넷도 간혹 그렇게 다단계에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일을 해왔는데 보니까 임원급 모십니다. 그리고 그 고소득 보장,
어르신 우선 채용했는데 전화를 해서 무슨 일입니까? 이제 어떤 업무죠? 하고 물어봤는데 일단 오시지요. 라고 일단 만나서 얘기합시다 하는 경우는 좀 더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령자 취업 10계명, 준비된 노인이들아, 이력서에 공을 들여라, 컴퓨터와 친해져라. 수원 화성 행궁에서 문화재 해설사로 일하고 있는 박무열 어르신. 80살의 고령이지만 지금도 컴퓨터를 배우려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다. 저 이래 봐도 나이 먹어도 컴퓨터 잘해요. 그런 것도 젊은 사람들이 노인네들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컴퓨터도 보고 시방 젊은 사람들이 취급하고 있는 기기 같은 거 전부 자기가 취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젊은 사람 따라가죠. 그래야 또 그 세대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준비된 노인이 되라는 겁니다. 평소에 컴퓨터 교육도 좀 받아보시고 또 우리 아까 노인 일자리 수행 기관에서 노인 직무 교육을 한다. 그러면 그 직무 교육에도 교육 과정에도 좀 참여를 하셔서 평소에 준비된 노인이 돼야 된다 하는 거고. 이력서는 일단 자신이 담당했던 업무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 그리고 자신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정리를 해야 좀 잘 쓴 이력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력서를 잘 쓰시려면은 일단 자신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예,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거는 본인이지만 정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의 성격은 어떻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들을 했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활동들에 좀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예, 그런 자기 탐색의 시간을 먼저 가진 다음에 이력서를 쓰시면은 좀 더 이제 효과적인 이력서를 쓰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고령자분들의 취업 조건 중에서도 컴퓨터를 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약간은 그 경쟁력이 달라지거든요. 좀 시간을 내서라도 컴퓨터 기본적인 부분 배우셔서 워드로 깔끔하게 작성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실버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크게 교육형, 공익형, 복지형, 시장형의 4가지로 분류되는데 먼저 교육형은 경험과 지식을 가진 어르신이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고 공익형은 지역사회 발전과 개발에 공헌하는 공익성이 강한 일자리다. 복지형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사회 서비스 중 실버 세대 적합형 일자리고 시장형은 한지공예 등 기술을 배워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훈련 사업이다. 네, 수고합니다. 그 외에도 실버 택배, 보육 도우미 등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창업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 있다. 관할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을 하셔서 그 관할 지역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이 어딘지를 1차적으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신 후에 그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수행기관을 이제 방문을 이제 2차적으로 하셔야 되겠죠. 그 수행기관들은 이제 통상적으로 그 지역의 그 노인 종합복지관이라든가 또 시니어 클럽이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가 이제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인데 그쪽을 방문을 하셔서 이렇게 노인 일자리를 참여를 하시겠다 이렇게 구직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훈련이나 취업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 수행기관에 문의하여 방문하고 전문가 상담과 면접을 거쳐 적합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노동부 워크넷, 시니어잡, 실버잡, 고용지원센터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취업을 준비하고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보고요. 물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대비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적어서 경쟁률은 아무래도 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꼭 반드시 취업에 성공해야 한다면 굳은 마음을 가지고 특히 그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내가 적당한 눈높이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열쇠가 아닌가 싶습니다. 때론 눈물과 좌절 속에서, 때론 기대와 희망 속에서 웃고 울며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의 길. 이제 그 앞에 갈림길이 놓였다.
세월의 뒤안길에서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성공한 실버 세대로 제2의 인생을 다시 달릴 것인가? 지금은 실버, 은빛이 환하게 빛나는 시대. 성공하는 실버들의 성실 시대다. 푸른 숲속, 싱그러운 자연의 모습처럼 푸른 인생의 삶을 이어가며 후대에 자연의 소중함을 전하는 멋진 실버 세대의 모습들. 또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전하는 일까지 실버들을 위한 해설사의 세계가 펼쳐진다. 경기도 양평의 산음 자연휴양림. 주말이면 많은 가족들이 휴식을 위해 찾는 곳인데 휴양림 입구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였다. 인사를 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까지 이끌고 이제부터 2시간 동안 숲속 여행을 하게 될 이 어르신은 바로 실버 숲 해설사다. 그래, 이러면 물이 이리 지나가게. 아직은 생소하게 느껴지는 직종 실버 숲 해설사. 실버 숲 해설사는 숲을 찾는 어린이들과 방문객들에게 자연과 생태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숲 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식물들이 열매를 맺는 식물들이 살아가는 전략입니다. 이 곤충은 붉은색하고 녹색하고를 구분을 못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가 아무리 붉은 꽃을 피워놔 봐야 물론 향기를 가지고는 부를 수 있지만은 곤충은 유인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농음이 짙어졌을 때는 보통 꽃은 야생화는 다 흰 색깔이 대부분입니다. 식목을 했어요. 그래서 자작나무를 심었는데 숲 해설가는 숲을 찾는 국민들에게 산림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고 숲 탐방, 숲 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직업입니다. 산림청에서는 99년도부터 전국 국립자연휴양림과 국립수목원에 숲 해설가를 고용하고 있으며 9기림 내 국민의 숲에서도 숲 해설가를 고용하여 9기림을 찾는 국민들에게 녹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껍질 속을 뚫고 넣어가지고 나무에 그 사부 조직으로 주 5일째 근무로 인해 숲이나 휴양림을 찾는 방문객 수가 늘어나면서 자연히 숲 해설사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 2009년 숲 해설가 고용 실태를 보면 50대에서 70대까지의 고령계층의 비율이 거의 절반에 이른다. 또 산림을 찾는 휴양객 수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실버 숲 해설사는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가 이제 직장 다 그만두고 난 뒤에 그래서 뭘 가지고 또 새로운 생활을 할까 여러 가지 고심을 하다가 내 어떤 아는 분이 이걸 적극 권장을 하시더만요. 그래서 이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다시 이제 이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한 겁니다. 숲 해설사는 나무와 꽃, 곤충과 동물들에 대한 구체적인 생태를 설명해야 하는데 방문객들, 특히 어린아이들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한다. 그래서 숲 해설사 스스로가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손바닥을 이리 한번 만져. 문질러가. 아이들은 실버 숲 해설사를 통해 나무 이름을 알게 되고 나무를 직접 만져보며 잊지 못할 체험을 하게 된다. 숲 해설가는 노인들에게 숲, 자연 생태에 관한 기본 지식과 더불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전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활의 활력은 물론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숲 해설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에게도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와 같은 어르신들이 넉넉한 웃음과 격륜이 만들어낸 편안함과 신뢰감으로 산림휴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노인 숲 해설 서비스가 인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숲 생태와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실버숲 해설사들의 근무 조건은 어떨까? 숲 해설사는 주 5일 근무로 하루 41,000원의 수당과 5,000원의 보조수당을 받는데 매년 3월 산림인력개발원에서 연수교육을 받은 후 사업에 투입된다. 숲을 찾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안내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 지식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이 필요합니다. 숲 해설사는 65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사람으로 선발하지만 66세 이상도 가능하며 전문 지식 소유자나 관련 학과 졸업자를 우대한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기본 서류들인데 숲 해설사 교육기관인 14개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교육수료증이 꼭 필요하다. 숲 해설사는 산림청에서 매년 12월 정기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결혼이 생기면 수시로 모집하기 때문에 산림청 홈페이지를 비롯해 숲 해설단체의 홈페이지를 자주 들러서 확인해야 한다. 실버 숲 해설사 직업의 장점은 자연을 일터로 삼아 일하면서 건강과 보람을 함께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스스로 건강이 제일 좋아지고요. 모든 게 이제 환경도 좋은 데다가 또 규칙 생활을 하니까 건강이 제일 좋아지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생활을 새로운 자기 직장이라든가 새로운 생활이 시작이 되니까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런 게 참 좋습니다. 후회가 지금 말리고 있다 그러대요. 은퇴 후 사회로부터 소외당했다는 외로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사회활동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은 숲 해설사가 가진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모든 거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은퇴를 했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는 생각이라든가 사고를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누구든지 다. 뭐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물론 그게 연속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우리나라 제도상 대충 그게 연속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전혀 새로운 삶을 사니까 그러니까 생각이라든가 또 모든 자기들 그 사고를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제일 무난하고 또 나중에 어떻게 봐도 사고도 덜 할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욕심과 자존심을 버리고 넉넉하고 푸근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발견한 사람들. 그들은 힘이 없는 실버 세대가 아니라 자연 속에서 푸르름을 만들어가는 당당한 나무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수원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지 수원화성의 장안문 앞. 수원화성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하루에도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닿는 곳이다. 이처럼 문화유적지에서 우리 문화유산의 역사를 소개해주면서 관광객들의 관람을 도와주는 이들이 바로 실버 문화재 해설사다. 실버 문화재 해설사는 유적에 대한 전문적인 역사 정보를 알려주고 관람객들의 이해와 흥미를 돋우는 전문가들인데 해당 유적에 대한 지식 전달은 물론 관람객들이 보다 흥미롭게 유적을 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자가 아니고 잠금목. 좋아요. 저희 수행평가할 때 필요할 것 같아요. 문화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문화재 해설사란 향토 문화재를 방문하는 아동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흥미있는 해설과 안내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고학력, 고령자 및 조기 은퇴자들의 건강한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활동하시는 시간은요, 1일 3시간이고 주 2회 활동을 하시고요. 그 내용은 향토 문화재에 배치되어 문화재 해설을 하시고요. 유아들의 문화재 탐방 활동 동행 및 해설을 하십니다.
문화유산 해설사는 최근 실버들에게 각광받고 있는데 문화재를 돌보며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한다는 자부심이 크다. 우리 세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라도 젊었을 때는 너무 힘들게들 일을 했던 세대라 나이 60이 넘으면 이제 좀 쉬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을 했던 어떤 중독까지는 아니래도 일에 사로잡혔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면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생활의 리듬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문화재 해설사는 다양한 일을 담당한다.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세요? 저쪽에 화홍문까지만 갑니다. 화홍문까지 갔다가 뒷길로 성 밖으로 해서 저쪽 어디야? 장안공원에서 화서문 쪽으로 돌아올 예정이에요. 박물관 가야 돼서. 박물관? 네. 요리 가면은 화홍문이라는 문 나와. 네, 설명 들었어요. 대천 있는데 거기서 이쪽에서 쭉 내려가면 돼. 잘 가. 한남중학교 애들이고. 이게 기술계 안내를 가끔 하시나 보죠?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가르쳐줘야죠. 괜히 와서 헤매면 서로 불편한 거니까. 이렇게 문화유산의 내부를 순찰하며 가끔은 관람객들의 길 안내를 도와주는 것도 이들의 몫이다. 지금 활동하시는 해설지마다 4분씩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총 20분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장안문, 창룡문, 효행공원, 방화수류정, 항미정에서 지금 해설을 하고 계십니다. 실버 문화재 해설사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맡은 지역을 돌본다. 청소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한 것.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돌보는 문화유산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으로 하는 일이다. 업무, 두석인 업무죠, 이거는. 내가 저거 하고 있는 곳에 깨끗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과 주변을 가꿔가는 실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네요. 69. 언제 은퇴를 언제 하셨어요? 내가 정년 퇴직한 게 96년. 96년. 96년 연말에. 특별히 뭐 좋다 하는 것보다도 여기에 나와 있는 시간만큼은 좀 보람 있죠. 젊은 사람들도 많고 특히나 잘하는 학생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걔들한테 이제 전파해 준다 하는 게 하나의 보람이다. 보수는 한 달에 20만 원 남짓. 하지만 돈보다 사회의 일원이 되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성취감과 사명감이 더 크다. 실버문화재 해설사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어르신이면 누구나 일정 교육을 받고 참여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담을 한 후 교육을 받고 난 후에 사업에 투입된다. 실버문화재 해설사가 되기 위해서는 소양교육 4시간과 직무교육 20시간 외에도 15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주 2회 3시간씩 근무하게 된다. 선발은 매년 1월 시니어 클럽이나 복지기관의 공고를 통해 모집하니 구인 공고를 잘 살펴야 한다. 시니어는 그래요. 경력이 많은 노인네들이죠. 나이 먹은 사람들. 흔히 말하는 실버는 이제 골드하고 달리 이제 색깔이 조금 뒤떨어지는, 뒤처지는 그런 세대다. 어떻게 보면은 반응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순발력에서 뒤지는 그런 세대가 될는지 모르지만 경험면으로 봐서는 결코 뒤진다고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시니어나 실버들한테 더 있을 거로 생각을 해요. 어떤 크다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역사가 되풀이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돌이켜보면 과거에 우리 주로 침략당했던 그런 시기들이 많았던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해외에도 가서 전쟁도 겪어본 세대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옛날 노인네들하고 요즘 노인네들하고는 좀 다르다고 젊은 사람들도 좀 인식을 해줬으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5,000년 찬란한 우리 문화를 아끼는 애정을 담아
또 푸른 자연 속에서 우리가 후대에 물려줘야 할 자연의 소중함을 담은 은빛 아름다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실버세계는 그렇게 환한 빛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다.